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1학년 직권의 변화 단원 교과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시는 이제 지구계에 관련된 차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계를 구성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그 중에서 하나인 직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취 수준을 먼저 보시면 지구계의 구성 요소를 알고 직권의 층상 구조와 그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차시에서는 지구계의 구성 요소를 먼저 언급해 주는 것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성취 수준은 하 수준에서는 지구계의 구성 요소를 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중 수준에서는 지금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좀 썼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것 플러스 이것까지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상 수준에서 이거는 이거 여기에다가 지금 이것까지 플러스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하수준은 지구의 구성 요소를 말할 수 있다. 중수준은 지구의 구성 요소를 말할 수 있고 직권의 층상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그다음 상수준은 지구의 구성 요소를 말할 수 있고 직권의 층상 구조와 그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죠. 탐구 활동은 이제 지구 내부 구조 모형 만들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차시는 지구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두 번째 차시는 직권의 층상 구조 특징들 살펴보는 걸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차시에서 두 번째 차시에서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 구조 모형을 만드는 거 이게 이제 세 번째 차시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학습 요소는 이제 지구계 구성 요소 그다음에 직권의 층상 구조 이 학습 요소를 배우겠고요. 성취 교수는 해설로 보면 지구의 구성 요소 및 직권을 구성하는 각 층의 명칭과 상태만 다르며 지구 내부 구조 탐사에서 지진파의 특성은 다루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교석습입 방법 및 유의사항 여기서는 지구 내부 구조 모형 만들기는 층상 구조와 각 층의 두께에 중점을 둔다라고 되어 있고요.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 보시면 지구 내부 구조 모형 만들기에서는 지구 내부 층상 구조와 특징을 비율에 맞게 표현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실제 이제 지구 반지름에 해당하는 그 비율에 맞춰서 학생들이 두께를 결정해서 모형을 만드는 거, 그 두께의 표현, 두께의 비율이 평가 대상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먼저 첫 번째 단원 지구계 구성 요소부터 살펴보면 동기유발 자료로 저는 이제 뭐를 했냐면요. 우리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의 사진들을 한번 싹 모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자연 현상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자연 현상 중에서도 뭐 바다 혹은 구름, 뭐 산, 뭐 호수, 뭐 이런 다양한 것들, 뭐 어떤 생명체 같은 것들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우주 공간에 있는 천체 같은 것들 달이라든지 그런 사진들을 다 준비해서 각각의 어디에 포함이 될지를 한번 분류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계의 구성 요소의 이름은 말해주지 않고 좀 비슷한 것들끼리 모아보는 활동인 거죠. 그래서 이제 모아보는 활동을 통해서 얘네들은 좀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구름 사진하고 비가 오는 사진하고 뭐 눈이 오는 사진 뭐 그런 것들은 다 기상 현상으로 포함이 되니까 이제 한 군데로 묶어 놓겠죠 아이들이 학생들이 그러면 그것에 이제 이름 붙이는 기권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그런 과정이 연이어서 본 시에서 이제 들어가게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저는 동기부여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는 어떻게 쓰면 좋냐 이제 지구계 구성 요소를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했고 다양한 자연 현상을 지구계 구성 요소 중에 어디에 포함되는지 분류할 수 있다라고 했고 태도 영역 같은 경우는 지구계 구성 요소에 관심과 흥미와 호기심을 가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키워드 보시면 이제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 이런 것들이 지구계다. 그래서 지구를 이루는 구성 요소의 모임을 지구계라 한다는 것과 또 이제 지구계 구성 요소가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 내용이 핵심 키워드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였는지는 거기서는 그 각각의 구성 요소 간의 상호작용의 예시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활동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 2015 개정 교육과정 제가 본 책에는 그 상호작용
각 권역들의 상호작용까지는 안 다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번에 빠졌나 싶고 이제 각각의 그 구성 요소들의 특징 정도로만 이렇게 좀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차시인 직권의 이제 층상구조 차시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동기유발 자료로 이제 맨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태아 초음파 사진, 사람 뼈의 엑스레이 사진 이런 것들. 그래서 공통점이 뭐냐면 안에를 보는 것이 공통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내부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로 접근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복숭아 단면 이거는 어떤 거냐면 복숭아의 단면을 뭐 사진 촬영해가지고 보여준다거나 혹은 그림 혹은 직접 복숭아를 들고 와서 이제 보여줄 수도 있는 건데 맨 겉표면에 이제 털, 그 다음에 껍질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크게 자리 잡은 이제 속씨 이런 식으로 층상 구조를 이루고 있죠. 복숭아도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 지구도 층상 구조를 이루고 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자.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키워드 보시죠. 자, 키워드 보면 이제 대륙 지각에서부터 멘틀까지는 35km. 저 대륙 지각 기준이고요. 해양 지각은 더 얇죠. 그다음 멘틀에서 이제 웨피까지는 이제 2,900m. 그다음에 이제 웨피까지는 5,100m. 그다음에 중심부까지는 6,400m. 이렇게 이제 각각의 반지름 각각의 층을 이제 구분하는 그 반지름이 얼마인지를 알고 계셔야 비율로 그 무형을 만들 때 몇 센치로 층을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지 표현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알고 들어가셔야 학생들에게 좀 이게 지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수업 실현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추가로 제가 이제 좀 쓴 거 보면 그 모형과 실제가 좀 차이가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한번 언급해 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지각이 너무 얇아서 표현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것들 유의하면 되고 그리고 그렇게 얇은 지각이지만 그렇게 얇은 것처럼 표현되는 지각이지만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는 그 지각을 뚫고 중심부까지 가지는 못했다. 그런 얘기까지 한번 곁들이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첫 번째 차시인 지구계, 두 번째 차시인 직권의 층상구조 특징, 세 번째 차시까지 이제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 화성암과 퇴적암 그리고 변성암, 암석의 순환 이 내용으로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